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계속 늘어나네 싶겠지만 2023년 통계라는 겁니다. 24년 통계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배달 샵인샵으로 창업을 할 때 사업자를 하나 더 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가맹점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냐? 애매한 거죠. 저는 걱정되는 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런 수치를 들이밀면서 봐라, 지금 경기 어려워도 프랜차이즈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잘 된다, 이렇게 활용을 할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창토의 노승입니다. 얼마 전에 자영업 관련해서 두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자영업자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붕괴했다.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30만 개를 돌파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영업은 어렵지만 그래서 더 프랜차이즈로 몰리는가 싶은 뉴스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가 비중이 20%가 붕괴됐다라는 건 1963년에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고 하고요. 사실 그 통계를 보면 처음엔 한 37%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히 감소를 해왔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년에 3%씩 하락을 해왔어요. 사실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미국은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6% 정도고 일본은 1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20%가 무너졌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 허수가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할 때는 자영업자에다가 무급 가족 종사자를 더해요. 예를 들면 부부 창업을 했다. 그러면 일은 같이 하는데 남편 이름으로만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그러면 부인은 안 돼 있다. 이러면 통계에서는 잡히지가 않는데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하면은 잡히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면 우리나라 무급 가족 종사자도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23% 정도가 되는 거죠. 여전히 많은 수준입니다. 거의 미국의 4배, 일본의 2배 이상이죠. 그래서 계속 자영업자는 줄어야 됩니다.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10%까지는 줄어야 된다. 그러나 너무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속도를 조절해서 일단은 15% 정도까지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방향성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10년마다 3%씩 줄었지만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했을 때 저는 더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감소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영업에 불리한 외부 환경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건비 증가, 식자재 상승, 구인난, 쿠팡 이펙트라 그러죠.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시장을 또 잠식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자영업자 비중이 가파르게 감소할 것 같은데요. 그 방향성은 맞지만 이 속도를 조절해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의 남은 숙제 중에 하나고요. 다음 두 번째, 그럼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계속 늘어나네 싶겠지만 여기 이제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2023년 통계라는 겁니다. 이 자영업에서 저는 이제 10년 넘게 기자를 하면서 이런 통계 자료를 많이 인용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보통 1년 이상은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랜차이즈 30만 개 돌파했다라는 게 23년 기준인 거고요. 그러나 23년은 어땠죠?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죠.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 엔데믹으로 고깃집도 잘 되고 다이닝 수요가 많았던 시절인데 24년 통계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내년에나 아니면 올해 말쯤에나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안 맞는 숫자일 수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함정이고요. 두 번째는 가맹점의 질은 낮아지고 양만 늘어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자본 창업 또는 배달 샵인샵으로 인해서 쉽게 늘어날 수 있는 가맹점 위주로 늘어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우리나라의 배달 샵인샵으로 창업을 할 때 사업자를 하나 더 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맹점이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되지만 사실 매장은 변화가 없죠. 하나에서 샵인샵이니까 같은 매장에서 아이템들을 이제 추가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가맹점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냐? 애매한 거죠. 이거는 통계상의 착시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자본 창업이 늘어난다. 이거는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들어보면 요즘 자영업자들이 너무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 비용이 1억 이상 드는 거는 가맹점 모집이 안 된다고 해요. 점점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 위주로 프랜차이즈들이 기획을 해서 가맹 모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창업 수준이 하향 평준화가 되겠죠. 창업 수준의 하향 평준화.
근데 이런 가게들은 대로변이나 이렇게 목 좋은 데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영세하니까. 그래서 사실 프랜차이즈가 예전보다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났으면은 프랜차이즈는 보통 대로변에 목 좋은 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가게들이 왜 지금 공실이 있겠어요? 뭔가 언밸런스한 거거든요. 공실은 늘어나는데 프랜차이즈는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들은 주로 목 좋은 데 들어갔는데, 그런 점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소자본 창업으로 동네 구석으로 배달 위주로 들어가서 창업하는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런 수치를 들이밀면서 봐라, 지금 경기 어려워도 프랜차이즈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잘 된다, 이렇게 활용을 할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대박난 프랜차이즈들 보시면 재작년에 탕후루가 열풍이었죠. 작년에는 요아정이 열풍이었죠. 이런 가게들 창업 비용 한 2천만 원 할까요? 한 5평? 예전에는 소자본 창업해도 한 8평에서 10평 정도가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5평 가게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더라. 저 요아정 우후죽순 늘어났다가 이제 또 우르르 망해서 매물 나올 텐데, 그러면 그 자리에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야지 지금 가맹점을 많이 늘릴 수 있다. 본사들이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기획형 프랜차이즈다 라는 점을 꼭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 프랜차이즈가 30만 개 돌파했다 하는 거는 재작년 데이터다, 최신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역정보일 수 있으니까 숫자만 보지 말고 현장의 분위기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 1번 통계 20%가 붕괴됐다는 거는 최신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통계청에서 매달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어렵다는 거고, 상가 공실도 한국부동산원에서 분기에 한 번씩 계속 발표하고 있는 최신 데이터입니다. 이런 것도 계속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숫자만 보지 마시고 숫자 이면의 맥락도 참고를 하셔서 신중하게 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